자, 장 마감까지 약 1시간가량 남았습니다. 막판 스퍼트 올려보도록 하죠. 최종 공략 막판 스퍼트. 오늘도 그레이투자클럽 최영동 팀장 화상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한 차례 쉬어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장 한번 짚어주시면서 최종 공략주 하나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좀 보시게 되면은 다우지수가 좀 눈에 보이실 텐데요. 자, 5일선, 20일선, 그리고 중기이평, 장기이평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자의 다우지수에 대한 캔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음봉 마무리가 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을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느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앞전에 보여드렸던 다우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꾸준하게 상승 흐름도 좀 보여줬던 과정에서에 대한 음봉이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인 것 같습니다. 3,500포인트를 좀 넘어서는 갭상승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승률이 좀 저조한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세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국내 증시로 좀 치환을 해서 좀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200에서는 좀 뛰어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조정에 대한 폭 자체가 그리 깊지 않다라는 개념일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0에선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0.55긴 하지만 직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여줬던 저점 구간들을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리고 국내 증시, 특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북미 회담, 2차 회담이 좀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쪽에 대한 이슈보다는 국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숨죽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숨죽여가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러한 이벤트들, 그리고 북미 회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중 무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확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앞전에 보여드렸던 나스닥과 같은,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흐름들이 나와주고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증시 좀 아쉽습니다. 미국과에 대한 움직임들, 중국과의 움직임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다소 아쉬운 구간들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여타 내용들이 시장에서 확정적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200일선 돌파 이후에 꾸준한 상승세를 한 번쯤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숨고르기 국면이다. 좋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개념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좀 토대로 해서 오늘 막판 공략주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막판 공략주는요,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로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 같은 경우는 눌림목 이후에 3%대에 대한 좋은 상승 흐름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도 물론 이제 5만 주 정도 거래량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거래량 대비 한 200%, 300% 이상의 거래량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여줬던 200일선에 대한 돌파, 세 번째 시도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노려보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실 겁니다. 코오롱 글로벌 딱 하게 되면은 코오롱 그룹 내 건설, 무역, 유통업을 영위를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좀 내실을 다지고 있는 코오롱 그룹 내에서도 내실을 다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질적으로 과연 200일선 돌파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어떠한 사업 분야에서 찾을 것이냐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 분야에서 일단은 찾아보셔야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런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1분기, 2분기 실적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 같은 경우는 건설 분야에서 다른 대형 건설사들이 2019년도에 대한 피크 아웃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논란이 좀 뜨거운 상황들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한 8조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피크 아웃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18년도에 이어져 왔던 19년도까지도 건설 부분에 대한 고성장 부분에 대해서 배팅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세 번째 부분일 것 같은데요. 코오롱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수입차 유통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아마 도로에서도 다들 아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외제차에 대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비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통 마진, 그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조금 차량 대수가 좀 늘어남에 따라서 AS에 대한 고마진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업에 대한 이익 개선,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수입차 AS 고마진에 대한 비용 증가
비중 증가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200일선의 세 번째 도전 부분들은 올해 들어서 요번 들어서 한 번쯤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렸습니다. 오늘자 거래량 좀 실리면서 20일선 강하게 돌파를 시켰고요. 그리고 1월 16일자에 200일선 돌파, 2월 8일자에 200일선 돌파, 그리고 오늘 2월 26일에 대한 200일선에 대한 돌파 여부를 지금쯤은 타진을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직전 고점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10,000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손절 라인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눌림목 구간인 것 같습니다. 7,5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오늘 코오롱 글로벌 남은 1시간 동안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기는 그날까지 막판 스포트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그래